코스피 우리 시장 오랜만에 양선으로 출발하네요.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4,000포인트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21일 이동평균선. 재탈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물론 코스피 지수 종목 별개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면은 전체 시장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빠르게 4,000포인트를 재탈환하고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이 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전체 시장이 다시금 강세장 힘을 받아서 고루고루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월 9일부터 보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선으로 타고 그동안 비행해 왔어요.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지난 여름 60일 이동평균선도 깨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 강한 추세였죠 그동안. 다시금 고비가 온 거예요. 이번에도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에 간극을 메우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추세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세장답게 멀리 오래 가려면요, 정별 초기 이평선 확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시세를 뽑아내기보다는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좀 천천히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거래량이 좀 줄고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들의 이탈이 영향이 좀 있겠죠.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무시 못할 거예요. 코스닥이 제약바이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도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고요,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배당주라고 얘기하는 테마군 섹터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일단 선봉대에 선 거는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가 되면서요, 중소형 가치주의 반란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배당을 시가배당 기준으로 3에서 3.5% 이상 주는 가치주,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거래소,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 많습니다. 또 이대 종목군들의 PBR, 유보율, 주가의 위치 모두 평균 이하예요. 지수만 4,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중소형 가치주,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이제 막 겨우 탈피하는 수준? 이제 막 안전마진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수준?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 관점에서도 먹을 게 많아 보여요. 아마 12월 달에는요,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과 지주회사, 당연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한 증권시장 선진화법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중소형주도 그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은 곳, 신용융자 스탁론임, 신용미수가 많은 곳보다는,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반란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거래소 중소형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그리고 역시 배당주는 가치주. 산타랠리는 아마 그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없는 곳.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에는 개인들이 많은 인기주는 의무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클럽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을 비롯해서 인기 테마군들을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기존 주도주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산타랠리의 수혜가 될 만한 쪽으로 포트를 좀 리밸런싱을 좀 해보려고요. 뭘 더 새롭게 사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해야 될 타이밍은 맞아요. 외국인 기관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무분별하게 레버리지로 신용융자로 가지고 있는 인기주들은 확실히 비중을 좀 줄여놔야 돼요. 유튜브를 보면은 오히려 그들 종목을 더 사야 된다는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나오는 포장지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사고 싶고 물타기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명분이 참 좋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걸 몰라서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야 되고 무엇을 신규 매수해야 되고 무엇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금융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이쪽 애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사고 싶은 거는 멈추고 답답해하고 팔고 싶어하는 거는 오히려 매수해보고.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많은 직업군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군들이 새롭게 라이징 잡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 풍력 터빈 기술자, 태양광 패널 기술자, 이런 쪽으로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직업군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ESG 경영,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군들, 배관공, 목수, 전기공, 이런 분들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인공지능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칩 관련된 회사들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관련돼서 전력 관련주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새로운 테마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금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오히려 인상한다 그러죠.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상 제로 금리로 국가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물가 압력 때문에 금리를 제대로 그동안 못 내렸었는데 지금 12월 달까지 인하하게 되면은 3연속으로 인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거래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과 지주회사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새롭게 선점하고 있는 코스닥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래소에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조방원, 반도체 여기서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해 보여요. 무튼 지금은 기준을 잘 세워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멈춰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봐야 될지 그 기준. 금융과 지주회사는 새롭게 봐야 되는 곳이고 조방원과 반도체는 잠시 멈춰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봐야 되는 곳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비싼 거, 각도가 가파른 거. 근데 또 지금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머리로는 끄덕여도 또 가슴으로는 또 안 시킬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도요. 상승 초기 때에도 지금 딱 코스닥 같았어요. 지난 5월달, 6월달에도 그랬다고요. 조심스럽지만 지금 코스닥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검증이 좀 더 돼야 되겠지만은 매물대를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요. 아마 개인들은 쉽사리 또 못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바닥이어서 긴가민가해서 거래소에 대한 꿈이 너무 커서 희망이 너무 커서 코스닥을 못 사는 분들은 나중에 향후에 코스닥이 여기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변동성이 코스닥이다 보니까 워낙에 커서 또 못 살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코스닥은 움직임이 거래소에 비해서 살벌하게 움직입니다. 이미 종목별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하여튼 여러모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당할 것 같아요.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코스닥은 그 고민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코스닥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아마 살 엄두가 아예 안 날 거예요. 거래소는 지금 그동안에 상승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새롭게 코스닥을 좀 눈을 돌려보십시오. 거래소에서는 금융 3인방 그리고 지주회사 코스닥에서 이제 새롭게 또 기회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